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늘 서로 다르지만 우리 생활과 밀접한 세 가지 법률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험업법 개정안이고요. 이어서 이 중소기업의 해외 직판을 지원하는 법안.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이 세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보험, 최근에 저도 실손보험이 없어서 하나 들어보려고 했는데 약관에 적힌 내용을 다 보고 이해한다는 거는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 일부러 이렇게 복잡하게 했나는 생각도, 의원님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제가 직접 보험을 드신 적이 들어본 없으세요? 적이 거의 없어서. 그러셨군요. 네, 근데 이제 관련해서 네. 보험 약관 이해도 평가라는 제도가 있던데요. 이 제도가 어떤 평가인지 이제 발의하신 법안 소개 앞서서 잠깐만 소개해 주십시오. 소비자들의 불만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죠. 네. 우선 그 약관을 보면 첫째 불만, 글씨가 너무 작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용어가 뭔지는 모르겠다. 어렵습니다. 체크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지쳐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결론은 그렇게 나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불안전 판매로 네. 판명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고 네. 또 설명했다는 것을 갖다 확인받아야 되고 그래야지만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가지를 않게 됩니다. 네. 근데 우선 그에 앞서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 2011년도에 금융당국이 보험약관 평가제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소비자가 볼 때 이해하기 쉽게 돼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우수, 양호, 보통, 네. 미흡 4등급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평가만 하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미흡으로 분류가 돼도 네. 이 보험회사 이 상품은 소비자가 볼 때 이해하기에 굉장히 미흡하게 되어 있다. 글씨 크기나 뭐 형식이나 단어나, 예, 단어가. 네. 그래서 그냥 미흡이면 미흡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다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 그런 평판이 부분? 당신네 회사의 이 보험 상품은 미흡하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취지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흡으로 분류가 되면 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개선을 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아마 제도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네. 결국 이 제도가 미흡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바로 이 보험업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도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입법 취지와 함께 또 핵심 내용으로 삼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제가 미흡하다고 하지 네네. 않았습니까? 바로 그 부분요? 네, 미흡한 이유는 뭐냐면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개선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흡으로 판정이 난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네. 금융위원회가 해당 그 상품의 약관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권고하는 그런 조치를 갖다가 담은 것입니다. 아주 뭐 법이 복잡한 건 아니에요. 아주 네. 단순하면서 소비자 친화적인 그런 법이죠. 권고에서 그치는 건가요? 권고까지만. 시정 권고를 하게 되면 네. 이행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의무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평가 단계에서 미흡이 가장 하위 단계에 속합니까? 네. 네. 그 소비자가 볼 때 네. 보통은 뭐 그냥 조금 어렵기도 하고 뭐 이해할 만도 하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감내할 만한 정도다 이 정도면 좀 불편하긴 해도 네네. 그 내가 단어를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체 이게 보험 용어가 어려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네. 하여간 인내심을 갖고 봐서 내가 감내할 만하다 하는 것이겠죠. 근데 미흡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다. 된다. 이해가 안 되면서 약간 찝찝한데 동의를 해줬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시정 조치를 받게 되는 보험회사에서는 뭐 전혀 없던 부담이 하나 생기는 셈이 될 텐데 그분들 입장에서는요. 그 개정안에 대해서 보험회사나 또 금융위원회의 이야기도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저는 뭐 법을 만들 때 항상 이해 당사자의 얘기를 다 들어봅니다. 네. 양쪽. 뭐라고 하시던가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쪽에서 또 권고 조치, 시정 조치 하는 것이 맞겠다. 이유 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중장기적으로 볼 때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더 좋은 어떤 상거래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바람직하다 하는
견해를 보이시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그럼 처리 전망을 좀 밝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뭐 원포인트 네. 법 아닙니까? 그렇죠. 뭐 네. 전체 뜯어 고친 게 아니라 그렇죠. 소비자들이 사실은 보험을 접근할 때 가장 먼저 불만을 가지는 요소이죠. 네. 그 부분을 갖다 원포인트를 고치자고 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첫 번째 법안 순조롭게 잘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법안이 이 제정안으로 발의를 하셨습니다. 네. 이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 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안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해외 직구가 아닌 해외 직판에 지금 초점을 잡으셨다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입법 취지는 어떤 것입니까? 뭐 직구는 원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네. 많이 이용하니까 다 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수출 대국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는 전자상거래상에서는 하루에 뭐 직구를 2조 원씩 무슨 뭐 블랙 무슨 대인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렇게 사오는데 해외 진출은 너무나 미약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이 온라인 시장은 자 우리 이베이, 네. 뭐 아마존, 또 중국의 마윈이 운영하는 뭐 이런 알리바바. 회사들이 예. 서너 개가 전 세계에 갖다 마치 16세기, 17세기 식민지 경영하듯이 네, 다 맞습니다. 나눠 갖고 있어요. 네. 거기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봤자 네. 뭐 수천 수만 개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람들 갖다 유인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 우리가 좀 해결해야겠다. 네.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온라인상으로 집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겠다는 것이죠. 대기업들은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여러 가지 판로도 있고. 그렇죠. 근데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럼 좋아. 우리 내가 아마존에 들어갈까? 그럼 입점료는 얼마지? 아. 입점료는 그래 좋아. 입점료만 내면 되는가? 그랬더니 노출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는 또 광고를 하라고 하지. 광고해야죠. 예. 그래서 광고를 또 기껏 했는데 그래도 효과가 없어. 그럼 나 혼자 어떻게 만들 방법은 없나?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고민이 저는 그런 고민을 갖다 직접 해결하는 업체들을 보면서 네. 성공 사례들을 보면서 국가가 조금 지원해주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러셨군요. 자, 그럼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그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라는 게 아까도 잠깐 어마어마하다는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실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예.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이미 포화 상태입니까?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2014년에 네. 1조 5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2018년에는 2조 3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아, 전체 상거래 중에 지금 전자상거래 비중이 한 20% 정도가 돼요. 네네. 근데 이게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는 것이죠. 네. 왜 얼마 전에 그 장그래인가요? 네. 그 우리 민생이요? 수출 종합상사 직원들 요새는 참 힘들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그 나라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원가를 다 알아요. 그렇죠. 그 남기기가 힘들어요. 또 직구를 직구를 하니까. 해요. 예. 그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럼 뭐냐? 이런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네. 거의 이 온라인 시장이 전체 이 세계 거래 시장에서 한 50% 가까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겠군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출 대국인데 네. 직구는 엄청 많은데 직판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역 적자가 한 어마어마한 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구가 직판의 55배 이 정도입니다. 55배요. 예. 굉장하군요. 우리가 실제 상거래 오프라인의 상거래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 무역 흑자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아닙니까? 세계적인 IT 강국인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개척을 못한 거죠. 온라인 오프라인을 토탈 다 합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은 그렇게 뭐 우리 흑자 안 나겠는데요.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적자를 보고 있으니. 아마 앞으로 더 이런 현재 상태를 방치하면 네.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무역협회랄지 몇 군데서 중소기업진흥청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쇼핑몰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키워갖고 내보내자. 해보자. 그래서 작년에 이제 실험을 했는데 네. 이게 뭐 K몰 24 뭐 이제 이런 겁니다. 가령 예컨대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 이거 알려져야 되잖아요. 우선 그렇죠. K몰 자체가 뭐 우리 아마존 이런 것처럼 알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그 알려진 정도도 약하고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 그 독립형 이렇게 우리들 스스로의 네. 그
쇼핑몰을 만들 거냐, 아니면 해외 큰 쇼핑몰에 입점을 할 거냐, 네네. 아니면 그 직접 진출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하는데 직접 진출한 거 한번 돕자 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번 법안에 담긴 예. 네, 핵심 내용이 어떤 겁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형태를 다 도울 수 있겠지만 네네. 만약에 중소기업 우리나라 한 뭐 몇십만 개 되는 중소기업이 그저 한 그 100개국에 이런 쇼핑몰들 하나 자기 독립형 쇼핑몰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국내 시장에서 싸우면 레드오션이잖아요. 어떤 중소기업이 잘 되면 다른 중소기업은 문을 닫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블루오션이잖아요. 네. 해외에 나가서.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본에 가서 일본 야후나 네. 일본 구글에 가서 이걸 갖다가 개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색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그 해외 쇼핑몰을 갖다 온라인 쇼핑몰을 만드는 방법, 그럼 IT 기술에 관한 지원, 네네. 언어에 관한 지원, 그렇죠. 자금과 시장 정보에 관한 지원 아휴.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네. 근데 실제로 뭐 골판지만 팔아서 혹은 명함만 팔아서 1년에 100억, 200억을 수출한 기업들이 생기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네네. 그 가능하겠다는 것이죠. 네네. 아하. 그 이번 그럼 이 제정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일부를 손질하는 개정안에 비해서 내용이 좀 더 방대할 것인데 지금 핵심으로 어떤 데 포인트를 맞췄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좀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서 꼭 짚어주실 내용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런 지원센터를 만들고 센터를. 네.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네. 정보를 제공하고 네. 또 거기에 맞춘 이제 금융 같은 걸 지원하자.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해온 어떤 경험과 노하우에 따라서 조금 강조한 바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네네. 우리 자체 쇼핑몰을 만들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외에 직접 나가서 독립형으로 하자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입점형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가 뭐 단 하나만 지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 법안이 이제 맨 처음에 준비되고 알려지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그 자기 어떤 경험과 노하우에 따라서 좀 오해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형태든 하여간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온라인 쇼핑몰을 갖다가 개척하고 열고 상품을 팔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블루오션이니까 지원하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 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이제 국회 처리가 돼서요. 중기청 산하에 이 센터가 설치가 되면 그 중소기업들은 실제로 이 센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기대 효과와 더불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이거는 이제 이 상사 직원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언어의 지원입니다. 자, 일본에 가서 팔겠다. 인도에 가서 팔겠다. 인도에 어떻게 쇼핑몰을 갖다 구축할 것인가. 언어에 관한 지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 나라의 전자상거래 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겠죠. 네. 중국도 맨 처음에는 굉장히 개방적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갑에 위치해 되니까 네. 중국에 있는 쇼핑몰들이 굉장히 뭐 입점료도 올리고 뭐 그다음에 광고 수수료 같은 것도 계속 올리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런 그 나라의 법이나 관행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 또 한국에서 이제 많이 나가서 무역 지원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트라 같은 데서. 근데 그 코트라는 이제 기존에 오프라인 쪽 중심이었는데 가령 이런 이제 센터들이 생기고 법적 지원 체계가 갖춰지기 시작하면 그런 부분에 관한 정보들도 계속 구축을 해 나가야겠죠. 또 사례들을 모으고.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물건들은 다 팔아봤으니까 해외에서. 네. 근데 온라인으로 직접 팔아보자 네네. 하는 거에 대한 이 IT 지원, 언어 지원, 금융 지원이죠.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IT 강국임에도 이 온라인 시장을 선점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원인으로 금융결제 시스템을 듭니다. IT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는 참 너무 복잡해서 외국 사람들이 근접하기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좀 그런 것도 편안하게 가는 마찬가지죠.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의 결제 시스템하고 다른 데의 결제 시스템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한국의 쇼핑몰에다가 만약에 입점을 해놨다. 네. 그러면 한국의 어떤 결제 시스템이 될 거고 네. 또 우리가 뭐 알리바바다 혹은 이 아마존이다. 그럼 그 나라의 어떤 결제 시스템이 있을 거고요. 새로 또 독립형으로 가는 경우는 또 거기에 맞춘 결제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다 그것을 갖다 그런 서비스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지원은 해외 직접 판매 지원 센터에서 해줄 수 있겠군요.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오늘 준비된 내용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왜 이런 개정안을 제안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한 10년 전에 보니까 네. 일본에서 그 전에 지덕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뭐 네. 다 그건 뭐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 교육을 뭘 가르친 거냐? 지식, 덕목, 그다음에 몸의 건강 이런 걸 가르친다. 지덕체라고 했는데 네. 지육, 덕육, 체육 말고 식육이라고 하는 걸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일본 아이들의 어떤 건강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한국도 이제 정크푸드에 너무 익숙해져 있죠. 맞습니다. 콜라, 피자, 뭐 햄버거, 뭐 썩지 않는 햄버거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몇 년을 둬도 그대로 있는. 네. 근데 그런 것을 먹게 되고 아이들이 그런 그 식생활 습관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지금 아이 비만율이 한 9.6%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이 10명 중에 한 명이 정도? 비만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 때 비만이 생기면 성인 비만으로 곧장 가는 확률이 70%라고 맞습니다.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비만이 생기면 무슨 병이 생깁니까? 소아성인병들, 소아당뇨, 예. 소아성인병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뭐 당뇨, 뭐 혈압 등등. 네, 네. 이 어렸을 때 그런 이 소아성인병을 앓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좀 천착을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이번 개정안은 그럼 뭘 수정하셨습니까? 어떤 부분을? 일반적으로 왜 우리 빵이다, 네. 뭐 사탕이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먹으면 이제 그런 거 가공식품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찍어내는 거. 네. 그럼 봉투에 써 있죠. 써 있죠. 뭐 나트륨 첨가제가 뭐고 얼마, 뭐 열량 그쵸. 얼마. 다 들어가 있는데 네. 이건 이제 기호식품으로 구분되어 있다가 보니까 그게 써 있지가 않아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햄버거 가게에 가면 뭐 입구에 써 있는 경우가 있죠. 열량은 써 뭐 있습니다. 열량이 뭐 네. 총 열량이 얼마다 정도 써 네. 있는 거지. 그것도 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무슨 향신료니 뭐 각종 첨가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더더욱 표기가 안 되어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먹으면서도 내 경각심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가공식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네. 사실상 기호식품이라고 해서 제외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햄버거나 이런 거는 가공식품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 찍어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열량뿐만 아니라 구성 요소, 그다음에 뭐 네네. 첨가제, 각종 첨가제들 갖다 표기하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은 글쎄요. 뭐 저도 가끔 먹이긴 합니다만은 이 패스트푸드를 즐기는 사람들의 식생활에 좀 변화가 좀 올 수 있을까요? 처리 전망까지 더불어서 살펴볼까요? 이제 물론 이거를 그러니까 모든 이 정크푸드를 만드는 음식점에서 네. 이걸 다 하도록 한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2명, 3명이 말하자면 저 가게 기업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 보고 첨가제를 갖다 일일이 표기를 하고 써내고 뭐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프랜차이저의 경우, 네. 프랜차이저의 경우는 정말 찍어내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가공하는 예. 가공식품 아니냐 이거죠. 네. 그 똑같을 거 아닙니까? 네. 뭐 상품은 A, B, C, D 뭐 있지만 그 A, B, C, D에 각각 다 들어가는 뭐 향신료나 이런 것들이 거의 어저께 거나 오늘 거나 모레 거나 다 없죠. 똑같을 거라고 네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걸 다 표기를 하도록 우선 거기서부터 100개 이상의 가맹 사업, 가맹 점포를 갖고 있는 프랜차이저의 경우는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자. 일단 긴장은 되겠는데요. 그럼 이제 소비자 시장 입장에서. 표준이 생기는 거죠. 네네. 그 시장 표준이 생기면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거기에 맞춰갖고 주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겠죠. 저런 향신료나 저런 첨가제가 들어간 상품은 안 팔리는구나. 네. 그럼 자기들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네. 전반적으로 그 열량도 좀 조절할 거고, 뭐 향신료나 첨가제에 대해서도 조금 주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처리 전망 밝게 보시네요. 그럼. 뭐 이걸 반대할 수 있는 별 논리가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제 좀 다른 얘기를 좀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요. 그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장으로 지금 이제 활발히 활동 중이시지 않습니까? 올해 이 민주정책연구원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포인트,
입법 제안 내용 어떤 뭐 가장 것일까요? 크게 언론의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네. 정당 사상 최초의 정책 엑스포였죠. 국회에서 3일 동안 각종 그 자치단체들의 핵심 정책들을 갖다가 일반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요. 네. 또 우리나라의 각종 뭐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익단체든 뭐 이런 분들이 와서 자기들이 호소할 거. 그전엔 출판기념회 가고 후원금 내고 호소했었는데 이제 당당히 이제 자기들 이런 걸 법으로 만들어주셔. 그래서 말하자면 그 법이 네. 내용이 정책이 좋으면 이 자매 결연을 갖다 맺어갖고 네. 책임 의원제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총괄하게 하고 마무리하게 하고 그다음에는 큰 주제를 갖고 이제, 토론회를 갖다가 한 40-50개를 갖다 열었죠. 3일 동안. 네. 뭐 스웨덴에서는 그러니까 일주일간 섬에서 열립니다. 모든 정당이 참가하고요. 모든 시민단체가 참가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스웨덴 정부에서 또 방영도 되고 네. 그래서 그걸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네. 큰 반응이 있었고 이제 가을에는 네. 저희가 그 구체 학술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불평등 문제, 고용 문제, 고용 확대 문제를 주제로 해서 가을에 학술 대회를 하고 그 학술 대회는 결국 엑스포도 마찬가지지만 내년 총선의 주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거기서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우면 아 이게 내년 총선의 핵심 의제가 되겠구나, 주제가 되겠구나. 네, 그래서 네. 공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렇군요. 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혹시 새로운 입법 계획 있으시면 짤막하게 한 가지만 알려주십시오. 글쎄요, 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다 이제 회기가 끝나가니까 네. 우리 지역에 네. 학교 유치하는 거, 네. 그다음에 좋은 공연시설 유치하는 거, 예. 정전철 계획 빨리 확정짓는 거. 네. 우선 뭐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보고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